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최근 들어서 김세희 씨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들에 대해서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벌써 7개월 전에 김수현 씨가 김세희 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김세희 씨의 뻔뻔한 이중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김세희 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신기해요, 이런 모습이. 왜냐면 저를 6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세희 씨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곤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김세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기사가 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장사의 신 은현장 씨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도 김세희 씨를 다루는 매체와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죽하면 카라큘라까지 김세희 씨가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세희 씨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보시죠. 가세현몰에서 굉장히 싸게 다른 사이트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제일 싸게 팔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맨날 팔잖아요. 그 식품팔이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신기하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권익위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김세희 씨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반중 리저나우도 중국인이다, 쯔양도 중국인이다, 맨날 무슨 중국인 놀이를 하잖아. 그럼 자기가 파는 물건 중에서도 중국산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중국산이 있다면서 공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세희 씨가 이렇게나 뻔뻔하십니다. 김세희 씨는 결코 누군가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희, 네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 네가 앞에 싸질러 놓은 똥들이 얼마나 많아. 다 너가 잘못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 탓하고 장사의 신 탓하고 이진호 탓하고 하지 마세요 좀. 이제 김수현 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피가 마를 사람이 누구냐? 저도 피 말라요. 저도 피 말라서 죽겠는데 나보다도 김수현이에요. 이건 이진호가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왜냐면 김수현 씨는 그 누구보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김수현 씨가 지금 고소 의사를 밝힌 게 3월달인데 지금 7개월 지났잖아요. 그 어떤 대외적인 공표가 없어요. 이 수사 결과가 나와야 김수현 씨도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향후 스탠스를 취할 텐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웃긴 게 뭡니까? 아니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김세희 씨가 3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보냈던 자료들은 허위입니다. 2차, 3차는 완전 허위예요. 근데 그 자료들을 가지고 허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사람을 사회적으로 타살하려고 하는 김세희는 깔깔대면서 오늘 추석 선물 25% 할인합니다 난리를 치는데 정작 그 허위 저격으로 허위 기자회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김수현 씨는 활동 자체를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진짜. 김수현 씨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김수현 씨 회사는 사실 김수현 씨 위주로 들어가는 1인 기획사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직원들을 자를 수 있어? 못 자르잖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엄청 날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수사는 더뎌지고 결과는 안 나오지. 김세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 싹 씻고 떵떵거리면서 방송하지. 사람 미쳐버릴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디냐. 역시나 핵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는 김세희 씨가 있어요. 1차, 2차, 3차 기자회견 하면서 스스로 어퍼스탯을 쌓았어요. 1차 기자회견? 거기도 사실이 아니잖아. 왜냐면 1월 8일날 한국에 있었는지 미국에 있었는지도 몰라. 두 번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김수현 씨 내용이라며 2016년 7월달에 나눴던 카톡이. 근데 포렌식까지 했다고 하면서 자료를 지금 못 내놓고 있잖아. 세 번째, AI 녹취. 뭡니까? 아예 AI, 난 제 목소리마저 AI 녹취로 만들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결과가 나올만 하면 터뜨리고 결과가 나올만 하면 터뜨리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하고 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있어요. 스토킹 고소했잖아요. 거기서 잠정 조치 떨어졌잖아. 그럼 거기서 언급하거나 추가적으로 대대적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는데 김세희 씨는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AI 허위 녹취를 틀었어요. 그냥 사회적 타살을 기획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김세희 씨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러니까 김세희 씨는 알아요 사실. 나중에 4차, 5차, 6차, 7차 할지도 몰라. 왜냐면 계속 이제 이 사안의 결론이 나오려고 하면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 정치권 상황과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김세희 씨를 둘러싼 가장 결정적인 사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2016년 6월 카톡, 김수현과 고인이 주고받았다는 카톡, 그 카톡과 5월 7일 공개한 김세론 씨의 녹취 파일이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AI 녹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나오냐? 사실은 이게 한 달 내에 나오거든요? 근데 알아봤더니 지난해 말부터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잖아요. 내란 관련된 문제가. 그러면서 관련된 엄청나게 쏟아지는 검증 자료들이 있나 봐요. 이게 엄청 자료들이 밀려드니까 국가수에서도 검증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선순위들이 있으니까 또 사회적인 선순위 그리고 심지어 선착순으로도 밀리다 보니까 이 결과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운도 없지 진짜 하필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 이슈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 사안들 전 대통령 이제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선착순에서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막상 이제 들어가서 검증이 이루어지면 금방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순위에 밀려서 제대로 결과가 못 나오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톡은 95% 이상, 녹취 조작은 100%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AI 조작 녹취가 100%가 아니다. 제가 때려칠게요, 제가. 왜냐면 저는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없어. 100% 저는 허위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말 근데 굉장히 웃긴 거 뭐냐면 그냥 이 핵심 내용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김세희 씨 영상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잘라서 챗 GPT에 올려도 챗 GPT가 그렇게 얘기해. 허위입니다. AI로 만들어진 녹취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 왜냐면은 그 소음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인간 말소리에는 이제 말하다 보면 공기가 들어가서 자연으로 소리를 제거하면은 자연 소리랑 섞여가지고 말이 뭉개지거든요. 근데 AI 목소리는 외부 소음 제거를 하면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또렷하게 들려. 이게 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국과수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가 정말 마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가 수천 장이 있다고 해놓고서 어디 갔느냐? 뉴저지 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정화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수사관들도 분명히 알 텐데 뭐가 문제냐? 어쨌든 법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과수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김수현 씨 관련돼서 진격의 고변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세현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 사진입니다. 이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김세희 씨는 심지어 소속사 측의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서 내용을 공표하니까 김수현 씨가 중앙대를 갔어요? 중앙대를 가지도 않았는데 중앙대를 갔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따질 여지도 없어요. 이미 다 성인 이후의 사진 이미 분명하게 확인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엽서 문제가 많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세희 씨가 엽서를 가지고 되게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 엽서를 읽어주면서 갑자기 사진 2016년, 2015년도의 사진을 돌아가. 이렇게 어린 친구랑 엽서를 나눴다는 겁니다. 아니 2015년도의 사진과 이 엽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인데 엽서를 읽으면서 과거 사진을 보여주고 엽서를 읽으면서 과거에 어떻게 불렸는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고인이 성인 때 대학교 1학년 때 가을에 보내진 것입니다. 2019년 11월 1일이죠.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잔소리 많이 하면서 관심을 갖겠다. 다투더라도 먼저 미안해하며 져주겠다 등의 초보적 애정 공약은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허법입니다. 무슨 진격의 고변이 무슨 연애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김세희 씨의 주장대로라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다는 거잖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슨 그루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이면 총 6살이겠거든요. 총 6년 동안 사귀었는데 6년째 되는 때 앞으로 잔소리 많이 하며 관심을 갖겠다. 그럼 그 전에 관심 없었다는 얘기야? 다투더라도 먼저 미안해하며 져주겠다. 이거는 다짐이잖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막 연인 그 관계가 이어진 사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데 2018년 6월 9일 군대 시절에 김수현 씨의 군대 시절이죠.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연인 사이에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배우 본인의 군대 생활을 잔뜩 이야기하다가 마치기 전에 잠깐 보고 싶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제대 후에 본인이 혼자 하려던 일을 이야기하며 끝을 맺습니다. 군대에 있는 남자가 교제 중인 연인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진 않습니다. 연인이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오히려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개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실제 연인이라면 어떻게 썼을지에 관한 공개가 어렵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일부는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 고변이 이 사안을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법인 필이라는 곳이 진격의 고변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제 LKB와 함께 이번 사안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일부는 제출되어 있다. 이 내용은 당사자, 내부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짐작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자료는 제출된 게 맞다. 그러니까 실제 연인이라면 어떻게 썼을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뭐냐?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연인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자료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김수현 씨에게는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와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연인과 주고받았던 편지와 이 내용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연인과의 사이에서 어떤 필체를 쓰는지, 만약 권영찬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다리라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 저 역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이미 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진격의 고변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양, 피의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당사자 이외에는 추가적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게 핵심이다. 사실 저 글의 핵심은 저는 저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로 판단을 한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허위가 아니다. 그런데 주요 부분이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로 본다. 그래서 행위자의 허위성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구체성, 소명자료, 출처, 인지경위, 행위자의 지위, 공표 시점,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여기서 봤을 때 공표된 사실의 구체성, 김세희 씨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인터넷에 나오는 그 엘리베이터 사진 보면서 있죠. 소명자료나 이런 부분도 엉뚱하게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법한 사진을 공개하잖아. 그 사진을 공개하는 배경 역시 뭐냐? 당사자의 집에 간 적이 없다. 이 뜻은 뭐냐? 일산 집에 간 적이 없다 라고 밝혔는데 엉뚱하게 성수동 집 사진을 공개하면서 봐봐! 갔잖아! 갔다 우리 대표님 맞아요 이러는 게 진짜 냉정하게 보면은 대중 여론의 현실입니다. 일산 집에 대해서 간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성수동 집의 사진을 공개해도 사람들은 간 거 맞네, 거짓말한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주면은 집에 간 거 맞잖아 이런다니까. 핵심이 그게 아닌데 진짜로. 피고소인이 공표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소인은 김세희 씨죠. 고인이 미성년 아동일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태적 소아성의 행태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학교 3학년, 처음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다가 이 아이 녹취 나오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바뀌었죠.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이건 진짜 김세희 씨한테 황당하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중학교 3학년이라고 3학년 때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AI 녹취는 2학년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김세희 씨가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 나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나이로 보면은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게 말해, 말을. 2살씩 줄인단 말이에요. 윤석열 나이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는 말이 김세희 씨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걸 뉴저지 사기꾼이 듣고 중학교 2학년 녹취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거든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인은 중학교 3학년 부터 교제해 미성년 시절에만 3년 이상 사귀었고 대학교까지 3년까지 총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헤어진 시기를 살펴보면은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헤어진 시기는 좀 명확하잖아요. 왜냐? 그 이후에 제가 공개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연인관계를 이어왔던 상황들, 내용들, 당사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6년이란 그 주장 자체가 상충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세희 씨의 주장은 세 가지 부분에서 상충이 됩니다. 먼저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하다가 갑자기 AI 녹취가 중학교 2학년 나오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6년 동안 사귀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헤어진 시기가 또 대학교 3학년이 되는데 대학교 3학년 때는 이미 완전히 관계가 끝난 내용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김세희 씨의 주장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2018년 6월 9일 군대 시절에 편지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김세희 씨가 공표한 내용의 중요 부분, 중학교 때부터 사귀면서 성적 착취를 했다는 뒷받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에요. 그래 설사 100번 양보해서 사귀었다는 내용들이 맞다고 치더라도 이 내용이 성적 착취를 했다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적 착취의 근거가 뭐냐? 그건 없어. 그냥 보면 알 수 있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공개된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은 두 사람의 연인관계가 2019년 여름경 시작되어서 그 이듬해 끝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그와 모순 없이 설명됩니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에 헤어진 건 사실인데 그게 상충되는 모순이 없어요. 교제 당시 배우가 고인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했음을 확인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한 내용들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교제 당시 집 데이트에서도 변태적 소아성애자나 심리적 지배 피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평범한 사이에 다정한 대화와 배려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막 뭐야 김세희 씨 막 여기 입에다 물고 손 묶고 했잖아. 근데 나오는 내용 영상들이 다 보면은 같이 뭐 TV 보면서 얘기한다든지 벚꽃 데이트를 즐긴다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만 하는 내용들만 있잖아.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본인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무조건 했다는 거야. 결국 김세희 씨가 공표한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소속사와 배우는 김세희 씨의 최초 방송 이후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하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다. 요구했다. 하지만 오히려 돌아온 건 뭐냐? 우리 권영찬 씨가 그런 얘기했죠. 권영찬 씨가 가세연에서는 한 번만
수용만 하려고 했어. 근데 김수현이 반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 팩트가 아닌데 어떻게 반박 안 해? 그러면 가세현이는 그냥 두고 있어?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내가 맞아가지고 반격을 했더니 그 반격해서 넌 죽는 거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누가? 권영찬 씨가. 누구냐? 이 사건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김세희 씨는 소속사와 배우의 반론 이후 오히려 수위를 더 높여서 배우를 변태적 소아 성애자로 묘사하며 수차례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N번방보다 심하다는 표현과 손을 묶는 행위 등으로 배우가 소아 성애자로서 성착취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고 방대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박을 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들도 저는 확보하고 있어요. 김세희 씨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를 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황당할지 몰라. 이걸 가지고 그랬어? 이걸 가지고 수천 장 자료가 있다는 거야. 진짜 미칠 정도로 황당하다. 믿기 힘들 정도로 근거가 부실하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자료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분명하게 납득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이 사안으로 인해서 권영찬한테 까요. 김세희가. 팩트로. 권영찬이 그거 사실 아니라고 해. 권영찬 씨한테 까입니다. 진짜 이게 김세희의 수준이야. 수준 진짜.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5월 7일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의 생전 육성 녹음이라면서 음성을 재생하고 종전보다 그 시기를 앞당겨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2014년 겨울 때부터 그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아니 그전엔 중학교 3학년이라며. 이젠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된 근거 뭐냐? 윤석열 나이로 따져볼 때 그렇다는 내용을 유저지 사기꾼이 듣고 그거를 녹취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슬프지만 이미 제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되는 내용이고 객관적인 녹취와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김세희는 이런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배우에 대한 대중적 비난을 유도했고 그 결과 배우는 소아 성애자, 미성년자 성착취 심리지배 가해자로 대중에게 낙인 찍혔습니다. 그로 인해 배우는 모든 활동이 취소, 중단되고 광고주들로부터 막대한 위약금 소송을 연이어 받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사회적 비난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김수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본 매체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거보다 정말 김세희 씨의 이 폐악질에 대해서 언론사들에서도 학을 떼고 있거든요. 특히 이 얘기가 제일 핵심이야. 이 얘기 봐보세요. 김수현이 돈이 많아서 언론을 장악했대. 이거 누가 얘기했냐? 김세희가 얘기해. 우리 가세현은 조그만 매체고 김수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들도 많은 엄청난 스타고 돈도 많다.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게 뭐니? 기사 나온 거 보셨죠? 김수현 편드는 기사가 어딨냐? 100개 매체 중에 한 개도 없어. 한 300개 매체 중에 한 2개 있을걸? 근데 무슨 언론을 장악해? 돈이 많아서. 지금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냐고요. 김수현 씨 지금 언론 하도 장악 못해가지고 개처맞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많아서 언론을 장악해. 이게 바로 김세희 씨의 프레임이에요. 김세희 씨 항상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자기랑 싸우잖아? 그럼 나쁜 놈을 만들어. 그래서 얘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나쁜 놈 프레임들이야. 카르텔이야. 나 디스패치랑 아무 언론 관련도 없는데 디스패치랑 한 몸이야. 뭔데? 연락처도 모르는데. 김수현 좋게 써주는 기자들 나오잖아요? 그럼 김수현한테 돈 받았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 매체들이 움직이게 더 어렵게 만든다. 이 김세희 씨의 전략이자 굉장히 오랫동안 취해온 내용들인데 통하더라고. 통해요. 진짜로. 근거가 명확하다면은 당연히 문제제기 할 수 있죠. 공인에 대해서.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내용을 본인들의 생각, 주관적 해석만으로 지속적으로 3년, 4년, 5년 동안 괴롭혀오면서 한 사업가가 망하고 그 누군가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상상하는 말, 마치 정의로운 척, 대한민국 뭔가를 위해서 하는 척. 그동안 가세현을 통해서 극도의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값 받고 가야지 왜 그냥. 이게 바로 가세현의 논리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